좋은 그림 그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이분과 함께 이 코너 꾸려가 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중국 증시를 꼽아주셨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한껏 풀었던 돈줄을 이제 슬슬 죄는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무이하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대의 노선 돈줄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중국 증시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지난해도 미 증시 사상 최고치 계속 센다 이랬는데 중국 증시 그동안의 흐름을 비춰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적 측면이라든지 현재 상황 좀 짚어주세요. 자, 올해는 중국 증시가 아마도 그 이머징 마켓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랭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재작년 그 11월 달부터는 1년 넘게 지금 박스권 행보만 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2019년도 연말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비롯해가지고 각국에서 대규모 재정 그 확대 정책을 펼쳐왔죠. 그러면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해왔는데 오히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2020년도 3월 달에 그 코로나 통제가 가장 빨리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그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이 유동성 그 공급을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계속 해왔고요. 아울러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헝다그로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거품 빼기를 오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는 달리 통화정책 강화로 긴축을 오히려 했습니다. 역주행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올해 작년 연말부터 약간 변화의 시그널이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제 올 3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가죠.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상까지 단행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긴축 강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작년 11월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요. 11.5지 않습니까? 나올라서 금리 인하까지 소폭 인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유지했던 긴축 강화 정책에서 이제 완화 쪽으로 정책 포커스가 좀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MSCI 중국 지수 작년 연말 기준 했을 때 지금 PER이 12배거든요.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원래 10년 평균 퍼가 17.5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2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 했을 때는 최근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21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의 격차가 그러니까 2005년도 이래 가장 큰 격차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예. 그래서 현재 중국 증시는 다른 글로벌 주요 국가 지수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림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사이클 위치를 제가 지금 표시한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경기가 긴축 강화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둔화세를 보여왔고 미국이 먼저 이제 대규모 유동성 강화를 하면서 먼저 경기가 활성화됐죠. 그다음에 유로존, 영국, 그다음 우리나라 이게 따라가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입장이 이제 바뀔 거란 얘기죠. 예, 미국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가고 테이퍼링 강화한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우리나라 따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요. 중국은 이제 오히려 가장 늦게 이제 경기가 올해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이고 우리가 경기 지표 주요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수출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지금 작년 연말까지 1년 넘게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상반기에 고점을 찍었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미리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지표도 사실은 그 작년 연말부터 좀 터닝 포인트가 나왔고 미국과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하락 국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 차이가 미국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크게 벌어져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트 보면은 좀 더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주가 지수의 흐름도 봐주세요. 자, 지금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S&P 500 지수하고 상해 종합 지수 두 개를 제가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요. 작년 그 11월까지는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 미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 1년 내내 뭐 거의 뭐 조정이 연말에 잠깐 나오고 계속 랠리가 나왔었죠.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넘게 지금 횡보 중입니다. 연초에도 지금 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한 상반기 정도에 조금 이제 한 1분기 말 정도 지나서는 요 변화가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연초부터 조정이 좀 비교적 나오니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1월 달까지 뭐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간극 좁히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언제쯤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달 베이징 올림픽이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공급망 병목 현상도 사실적으로는 중국에서 올림픽 때문에 좀 공장 가동을 좀 축소한 부분도 있죠. 뭐 공기 뭐 정화라든지 뭐 날씨 때문에. 그래서 2월 베이징 올림픽 하고 나면 그때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공장 가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그 경제 공작 회의에서 올해는 그동안 이제 규제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 정책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방어에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부양 쪽으로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3월 5일부터 전인대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전인대 회의에서 경제 성장률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투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6.5% 일단 뭐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도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상향 조정을 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올라서 골머리인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빠져서 지금 골치거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이 더 이상 이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4.5%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3월달 전인대 이후에 중국 시장이 좀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풀리는 쪽에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경제 원리죠. 그래서 중국 증시를 오래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데이터로 요목조목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국내 경제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성장지 위주의 2년 동안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부터 중국이 좀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업종별 좀 시비가 많이 엇갈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성장지 쪽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 주요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다음 메타, 플랫폼 이 5개 기업이 실질적으로 1년 넘게 뉴욕 증시를 견인해 온 그 주도주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제 일상 회복 등 경기 회복세를 많이 탄다 그러면 빅테크를 제외한 경기 민감주의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결국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제까지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뭐 해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큰 조정이 안 나오고 오히려 뭐 철강, 조선이라든지 뭐 기계 장비 쪽은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시장 투자자들한테 연초부터 좀 시그널을 좀 보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빅테크보다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쪽이죠. 뭐 자동차, 경기 소비재, 뭐 자본재, 뭐 산업재, 에너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에너지라든지 산업재, 이런 경기 소비재 업종과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연초부터 시장에 좀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후에 뭐 조정이 전체 지수는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조정 없이 지금 우상향 기조를 하반기까지 그려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 경기 민감주 쪽 보고 계시는데 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슈 있었던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 소비주 한 번만 점검해 주세요. 이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면은 이쪽도 기대가 좀 될 텐데 최근에 분위기는 워낙에 좀 안 좋고요.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에 대한 뷰는 어떠세요? 자, 지금 그 4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어차피 작년 4분기까지는 뭐 국내에서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이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적 둔화, 그다음에 레저, 뭐 호텔 같은 경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그 4분기 실적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죠. 올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또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해인데요. 뭐 한한령 해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현재 주가에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들 관련 종목군들도 4분기 실적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분기부터 만약에 좀 빠르게 위드 코로나가 다시 한번 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빠르게 좀 맞이한다 그러면은 뭐 관련 업종과 종목군들도 현재 구간은 기술적으로 더 이상 빠질 자리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터닝 포인트를 찾아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그림 그려주세요. 자, 오늘 큰 그림은요, 실적 개선 경기 민감주를 단기 및 중장기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